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 나정주 박사 모시고 그림으로 보는, 도표로 보는 한국 경제의 실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는 1월 취업자 수 대폭 증가 원인은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파안대소하는 사진을 냈습니다. 참 이 얼굴 보려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예. 1월 달 취업자 수가 네네. 전년 대비해서 전년 같은 월 대비해서 네네. 1월 달 취업자 수가 며칠 전에 발표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언론에서 이제 대서특필했죠. 네. 왜냐면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게 오, 전년 대비. 예, 전년 같은 월 대비. 그러니까 전년 2021년 1월에 비해서 예. 2022년 1월에 113만 5천 명이 늘었다. 예. 그러니까 엄청 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뭐 이게 엄청나게 좋아진 건가? 문재인 정부가 막판에 잘하는 건가? 이제 이런 선거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큰 이제 아주 뭐 홍보거리로 된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게 갑자기 왜 이러냐? 네네. 통상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도 잘 돼도 뭐 30만, 40만인데 네네네. 100만이 넘어버렸으니까 와. 네,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저도 이제 궁금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데이터를 좀 자세하게 네네. 좀 살펴봤습니다. 네네.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코로나 전국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예. 2021년 1월 달에는 2020년 1월 달 대비해서 98만 2천 명이 줄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줄다가 지금 보십시오. 매월 한 게 좀 처음에는 2021년 초에는 이게 마이너스에다가 갑자기 증가를 합니다. 네. 증가하다가 이제 쭉 유지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늘기 시작해서 네. 올 1월 달에는 급기야 100만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전년 같은 월 대비니까 2021년 1월 대비니까 2021년 1월은 보십시오. 98만 2천이니까 그러니까 실제 는 것은 한 몇만 98 빼기를 잘못해서 98만 2천이면 3 잡고 5 잡고 15만 3천 명 들었네. 아니 이거는 이거는 2021년 1월 달은 2020년 1월 달 대비해서 는 거니까요. 생가량이니까. 이게 대략 그러니까 2020년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보면 되네. 예. 그러니까 기저 효과죠. 일단 그렇죠. 기저 효과가 컸다. 2021년 1월 달에 취업자 수가 많이 줄었다. 그 상태에서 2022년 1월 달 되니까 엄청 많이 좀 는 거, 기저 효과가 있다, 일단은 명확하게. 나는 참 이해를 못하겠는 게 하나 있어. 난 이 통계를, 경제 통계를 갖다 정부 통계를 보면은 1년 전,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이런 게 많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사실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바로 어제하고 오늘이 중요한 것이지. 1년 전 오늘하고 1년 전 오늘을 갖다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난 얼마만큼 돼도 취업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렇다면 전월에 비해서 얼마 늘었나를 따져야죠. 그거는 이제 왜냐면은 이게 이제 계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 효과가 보정이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봄에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는 차이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전월 대비해서 할 때는 반드시 계절 효과를 보정을 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통계청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취업자 수의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 대비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 멋졌습니다. 다른 통계들은 이제 바로 전월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단서가 붙어요. 계절 효과를 조정했다. 어쨌든 다음 보시죠. 그래서 하여튼 그냥 탁 보시기에 일단 기저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 알 수 있고. 그래도 기저 효과를 고려한데도 100만이 넘어갔다는 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은 이제 종사자 지위별, 자영업자라든가, 이제 뭐 또 임금 근로자라든가 이런 걸 좀 살펴보면은 눈에 딱 띄는 게 상용 근로자네요. 상용 근로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그건 사실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거죠. 1년 이상 계약하는 근로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막판에 힘 좀 냈네. 잘하네. 그렇게 보입니다. 정권 연장해야 되겠네. 그렇게 보입니다. 라고 지금 나정주 박사가 얘기하고 있네. 아니지. 마음 바뀌었네. 데이터로만 이렇게 나타나고.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에도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다음에도 보면은 이번에는 주당 취업 시간. 이게 이제 소위 36시간으로 기준으로 하니까 그 미만이냐 이상이냐 하는데 이것도 36시간 이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많이 늘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다음을 자 보시겠습니다. 근데 그게 항상 중요한 게 우리나라만의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규직 근로자는 2년이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 기간이. 그렇죠. 정규직은 2년이죠. 근데 아까 상용 근로자는 1년이니까. 그렇죠. 또 교묘하고 또 시간도 주당 근로 시간은 30년 이상만 딱 넘으면 되니까. 우리가 주당 통상 40시간 아닙니까? 매일 8시간에서 8호 40이니까. 52시간에서 줄었지? 그러니까 52시간에서는 통상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12시간이 추가할 수 있는 게 52시간제지. 그런데 이렇게 통상 40시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58에 40. 근데 36시간 이상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딱 그거를 넘어가는 하게 할 수 있는데 자, 다음 이제 산업별로 보면 이게 좀 이게 달라집니다. 그런 데가 나오네. 보시겠습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이게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 공공 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은 뭘까? 저건가? 혹시 콧구멍 쑤시는 거 그거 하는 건가? 아니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아니 왜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예전에 이렇게 여기 우이천병 걸으면은 노원구청 이렇게 조끼 입고 마스크 쓰세요. 그거 보건업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 공공이 줄어든 게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게 가장 많죠. 대략 24만 9천 명.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숙박 및 음식점업이 그 다음은 희한하게 늘었네.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 복기를 해보십시오. 작년 12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11월, 12월 위드 코로나 한다고 갑자기 막 연말에 약속을 막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이 숙박 음식점업 그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알바생을 많이 뽑은 겁니다. 그렇죠. 뽑았는데 또 12월 중순 이후부터 다시 위드 코로나 파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뽑았는데 갑자기 그걸 해고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도 안 돼갖고 뽑아놓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1월 달이니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가지고 있다 좀 표현이 나는데 그대로 고용하고 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숙박음식점업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 밑에 이제 전문과학, 기술, 정보통신.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좋으네요. 훌륭하네.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장기화되다 보니까 비대면이 이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업들이 판단을 하고 이 비대면 쪽에 이제 정보통신, 과학, 전문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뭐 그런 뭐 조금 긍정적이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어떤 지금 우리 환경적으로 코로나는 환경적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알아서 거기에 판단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도 문재인 만세. 뭐 100만 명 넘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보면 확인이 드러납니다. 앞에 게 아까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이제 제일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연령별로 보면 이제 확인이 드러나요. 60세 이상이 52만 2천 명이 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엄청 이제 때려붓고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를 이제 공공 일자리.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플러스 거기에 기저 효과 플러스 아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어떤 준비 그다음에 업종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 확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장을 보시면은 그게 더 드러나는 게 아까 60세 이상만 그 월 변화량을 보면은 2022년 1월 달이 가장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선거 다가와서 공공 일자리를 어르신 일자리를 왕창 지금 많이 만들었다는 거는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한눈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결론을 드리면은 총량적으로 100만이 넘었으니까 110만이 넘으니까 이거 뭐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놀랐는데 일단 기저효과, 그다음에 공공 일자리 보신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하는 업종의 어떤 기업들의 대응.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게 된 거지, 이게 무슨
문재인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선거가 코앞인데 네. 지금 돈을 막 때려붓고 있다라는 거를 또 추경도 통과됐죠? 이번에 얼마더라? 예, 16조인가? 16조, 14조에서 플러스 알파에서 16조 얼마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면 항상 이제 걱정되는 게 이런 겁니다. 선거 앞두고 이른바 현대판 저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를 하면 이게 먹히더라고. 예. 그게 뭐 지난해 재작년이죠. 2020년 4.15 총선 때 먹혔잖아요. 네. 그래요. 이번에 투표에 그래도 최소한 50만 표 이상은 투표 효과가 있겠네요. 얼추 보니까. 자, 오늘 1월 취업자 수 대폭 증가는 결국 보면은 정부의 사실상 현대판 막걸리 선거, 현대판 고무신 선거의 결과였다라는 결론에 귀적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